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리입니다. 오늘 한문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자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낮자 하나하나를 연결하면 문장이 되는데 그 문장 안에서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영어도 단어 하나만 알아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한자도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연결해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부분에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술구조, 주술목구조, 주술보구조, 주술목보구조 4개 정도로 크게 나누는데요. 주어와 서술어의 주자와 서술어의 술자를 갖다 번따서 주술구조라고 하고, 주술목은 거기에 목적어가 붙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하고, 보어는 여기다 보자를 써서 보어라고 하고, 여기에 목적어 뒤에 보어가 붙으면 주술목보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장의 구조 순서가 이렇게 돼서 쓰는 말이고, 한자에서 제일 좀 난해한 구조가 바로 이 보어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보어라고 하면 보충하는 언어에서 서술어와 목적어를 그냥 쓰는 것보다 보어를 활용하면 더 풍성하고 바르고 예쁘게 꾸밈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술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라고 표현해서 주어는 보통 행동의 주체고 서술어는 행동을 하는 상태인데요. 어순은 우리말과 같아서 뭐뭇은 뭐뭐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명사와 명사처럼 됐을 때와 동사와 형용사가 뒤에 왔을 때인데요. 때는 봄이다 라고 표현하면 여기에 이제 마침표 역할을 하는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야자를 하나 덧붙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사와 명사는. 그래서 때는 봄이다 라고 표현하고, 동사라고 하면 뭐가 어찌하다 라고 해서 해가 뜨다, 형용사는 어떠하다 라고 달이 밝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의 서술어 구조에 동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약간 세분한 것 뿐이고, 쉽게 뭐뭇은 뭐뭐다 라고 해석하는 건 다 주술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주술목보 구조는 목적어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주어는 뭐뭐이가나 서술어는 뭐뭐하다, 목적어는 뭐뭐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순하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뭐뭐가 뭐뭇을 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영어처럼 뭐뭐가 하다, 멋을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해석할 때는 이 순서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해야 되는 거고, 예시를 한번 보면 돼요. 아버지부 밭갈경 밭전이에요. 아버지가 밭간다, 뭐를 밭을. 이게 직역이지만 우리는 해석할 때 아버지가 밭을 갈다 라고 해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런 걸 수술목보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 더 보면 아이야 읽을 똑 책 써입니다. 아이가 읽는다 뭐를 책을.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수는 다르지만 오는 조사들을 잘 배합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건 주술목보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술목 구조가 되고요. 세 번째, 주술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보어인데요.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어는 주어 서술어를 보충해 줍니다. 없어도 되는 건데 굳이 붙여서 풍성하게 만드는 건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보통 해석이 이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나는 올라간다, 어디에, 산에. 그래서 이 매산자가 명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나는 올라간다만 해도 되는데, 목적어격인 것 비슷하게 서술어를 올라간다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보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다라고 해서 매산이 보어가 되고, 인유정이다 해서 사람인 있을유 뜻정인데, 사람이 있다, 뭐가 있냐, 정이 있다. 만약에 목적어로 한다고 하면 정을 있다, 을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어로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내가 산을 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에나 이로 끝나게 되면 목적어처럼 쓰이고 있지만 보어라고 해석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보어 구분할 때는 조사가 에나 이가 온다는 걸 좀 유념해서 보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보어는 주어와 서술어를 보충해 주려고 한다는 것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뒷부분에 확장 구조를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보어 역할이 그렇구나 암기를 하시고,
네 번째에서 주술 목보 구조라고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오는데 해석은 뭐뭐가 뭐뭐하단데 을을하고 에게, 자 뭐뭇을 뭐뭐에게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르다, 여기면 주어 서술어가 됐죠. 나를 뭐하다고 어질다고, 나를 하면 목적어가 되고 나를 더 보강을 해줬죠. 어질다라고. 그래서 여기를 보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주는데, 나를 말해주는데 뭐라고? 어질다고 말한다. 하나 더 볼까요? 공자, 문예, 노자입니다. 공자가 물었다. 이렇게 하면 서술어죠. 뭐를, 얘를, 누구한테, 노자에게서 어조사가 붙는 이 구조는 다 보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장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된 구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술목보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술어 목적어를 보강해 주려고 계속 뒤에 덧붙이는 거 다 주술목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가 다 을에게 이렇게 뭔가를 조금 보강해주는 보어 구조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확장 구조라고 하는데 수식어를 중간중간에 넣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긴 문장까지 보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주술과 주술모와 주술보 확장 구조를 한번 보게요. 자, 주술 확장 구조라고 하는 건 예시어를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넣는 것들이 없어도 되는 건데 들어갔기 때문에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술 구조는 원래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면 되는데 주어를 보강하기 위해서 앞에다 하나 더 수식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냥 새가 난다 해도 되는데 어떤 새가 많은 새가 난다라고 해서 많은 새가 해서 이 많은이라는 말, 물이 지어 있는다는 말이 수식어가 돼서 확장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주어 서술어만 해서 그냥 새가 날다만 하면 되는데 가운데다가 부사,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것들은 부사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 난다라고 하겠죠. 그럼 낮게 난다, 넓게 난다, 떼지어 난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좀 첨가해서 화려하게 꾸며지는 거 다 확장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하나씩만 놓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에도 넣어주고 뒤에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다만 꾸며주는 확장하는 말들을 관형어 부사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어를 꾸미는 것들은 관형어라고 하고 서술어를 꾸미는 말은 부사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그냥 우리 국어에서 배웠던 품사처럼 얘기하시면 돼요. 자, 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냐? 많은 새가 높이 난다. 자, 보십시오. 새가 난다 할 땐 정말 멋지지도 않고 그냥 평서형처럼 평범한 언어였는데 그 가운데다가 하나씩 하나씩 접어도 괜찮더니 얘네를 다 집어넣었더니 얼마나 멋진 표현이 됩니까? 그래서 주술 확장 구조는 문장이나 시 표현을 할 때 꼭 필요한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가 높이 난다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술목 확장 구조는 다시 보시다시피 주어 서술어 목적어인데 수식어를 주어에다 한번 넣어주고 목적어에 넣어주고 서술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 다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확장을 하느냐 모두 다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하는 건 복잡하지만 아주 문장이 화려하고 읽기가 좋습니다. 볼게요. 먼저 주어 서술어 목적어만 보시면 나는 참 형이 책을 본다인데 누가 보냐? 나의 형이 봅니다. 더 확장을 해줬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서 나의 형이 책을 읽는데 어떤 책을 읽느냐? 좋은 책을 읽습니다. 반대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내 형이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 나의 형이 모름지기 좋은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수식어를 하나씩 하나씩 더 붙여주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보셨는데 여기에서 참고로 문장을 볼 때마다 그러면 얘가 주술본지, 주술목인지, 주술인지, 주술 확장인지 이런 용어를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재미없게 수업하시면 이런 문법만 계속 하시면 재미없게 되십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다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문법 강의처럼 하면 한자가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중간기말고사 시험 볼 때 이런 것들로 점수를 약간 차별하려고 내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자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면 보지 않을 거고 이 보지 않게 되면 이 많은 좋은 글들을
한 번도 구경도 못하게 될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건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고 이런 문장 구조는 문장을 많이 읽게 되면 어느 순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영어 문법 다 외우고 하셨고 국어 문법 다 외우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 어떤 시험 대비나 이런 걸로 필요해서 보셨다면 그냥 참고를 하시되 이렇게 보는 거구나로 이해하시고 어느 순간 문장을 많이 많이 보시게 되면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막 그 문장 볼 때마다 분석하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분석을 한번 해보긴 하지만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주술보 확장구조라고 해서 주어, 서술어, 보어입니다. 여기에다가 관형어 하나만 집어넣는데요. 여기에 집에 경사가 있다. 보통 있을유어, 없을무, 오르다, 내리다 이런 말 하면 다 보어구조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더 수식어를 크게 넣었죠. 어떤 집에 경사가 있냐? 선을 쌓는 집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주어가 아니라 보어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남는 경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어가 아니라 서술어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주어 한번, 보어 한번, 서술어 한번 넣어보는 거죠. 자, 집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에 하나씩 넣지 말고 두 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주술보 모두한테 한번 넣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서술어 보어에만 넣습니다. 그래서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이렇게 확장은 주어에만 놓냐, 서술어에 놓냐, 보어에 놓냐, 아니면 다 같이 놓을 거냐라고 해서 그냥 있어도 되는 구조에 수식어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을 확장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장 구조를 배우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심도 있게 분석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보시다가 어느 순간 보이는 순간이 오고 어느 순간 물리를 트였을 때 이 영상이 더 유익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